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후 1500년간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고 스스로를 저주해버린 여자의 전생과 환생을 넘나드는 증오와 사랑 이야기를 담은 ENA 드라마 낮에 뜨는 달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들의 현생의 직업과 나이가 바뀌었고 전생보다 현생의 비중을 높였기에 웹툰과는 다른 내용과 결말을 취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현생보다 전생이 훨씬 더 애틋하고 절절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의 전생 비율이 낮아진다니 원작 팬으로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낮에 뜨는 날 원작의 줄거리를 전생 위주로 요약하고 현생의 결말까지 담았습니다.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저작권 준수를 위해 웹툰의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주 강영화는 어려서부터 거울 속에서 한 남자의 환영을 받습니다. 강영화의 친구 한민호의 동생인 한준호의 몸에 빙의한 거울 속 남자는 자신을 도와라고 밝히며 자신이 원한을 풀고 천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자신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강영화는 도화를 천도시키는 일이 자신의 업보를 푸는 것임을 알게 되고 꿈을 통해 자신의 전생인 할리타와 도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서서히 알게 되죠. 남주 도화는 신라시대 진골만이 받을 수 있는 17관등 가운데 넷째 등급인 파진찬으로 대가야 정벌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도화는 대가야 장군의 일가를 모두 참하고 장군의 목을 효시하여 대가야를 황복시켰는데요. 방금 수장의 목을 효시한 것을 두고 강한 처사였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는 대가야의 병줄들 사기를 떨어뜨려 순순히 투항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야 아군도 포로도 더 많이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주 할리타는 도화가 죽인 대가야 장군의 딸입니다. 도화의 칼에 의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장군의 딸인 할리타도 죽임을 당해야 했으나 자매처럼 자라던 이타와 바꿔치기 되어 살아남아 신분을 숨기고 서라벌의 포로로 잡혀왔죠. 신라인들은 가야인 포로들을 혐오했고 설상가상 서라벌에는 가야인들이 병을 옮긴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 가야인 포로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야인이 약초를 훔쳐 관아에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할리타는 도화에게 도적질을 한 자의 처벌에 있어 그 배경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도화는 할리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대가야 장군의 여식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 할리타는 잡혀간 가야인을 구하려다가 도화에게 붙잡히게 되고 도화는 자신이 할리타의 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몰래 할리타를 돕습니다. 도화의 도움을 받는 동안 할리타는 도화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상황을 원만하게 끝내고 싶을수록 독하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편 가야인들을 음해하는 사건을 파헤치던 화랑인 사다함과 무관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도화는 아끼는 동생들이 죽자 그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양아버지 소리부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할리타에게 내 부모의 원수인 나와 혼인을 하여 소리부를 죽여준다면 자신이 산으로 도주한 가야인들의 누명을 벗기고 선처받을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하죠. 이때 할리타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이 도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혼인을 해야 할 사람이 도화라는 것에 안도합니다. 할리타는 자신이 도화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역겨워하면서도 도화에게 가는 마음을 막지 못하는데요. 혼산날 저녁, 할리타는 소리부 이찬을 죽입니다. 도화는 리타와 첫날 밤을 치르는 척하고 있었으니 그 누구도 도화와 할리타를 의심하지 않았죠. 이후 할리타는 도화에 대한 사랑과 인륜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기인한 원망의 감정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이후 도화와 할리타는 함께 밤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요. 할리타는 이젠 천벌을 받는데도 나으리의 곁에 있고 싶다고 고백했고 도화는 그럼 함께 나라까지 가자고 답했습니다. 할리타에게 그날 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낯선 땅에 오게 된 불안감도 온갖 죄책감도 다 잊혀지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던 내가 당기면 당신이 안아주는 사랑받았던 밤으로 남았죠. 도아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여인을 사랑하게 된 후 그녀가 서라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면 그래도 그녀는 날 선택했을지 불안해합니다. 한편 할리타는 소리부를 죽인 이후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은 사람들의 환영을 보고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할리타는 자신이 죽인 소리부와 도아가 죽인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죽어버린 가야인들의 환영에 고통받으며 점차 피폐해져 가지만 도아에게는 이런 사실을 숨기죠. 도아는 점차 약해지는 할리타를 보며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하고 할리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에 도아는 봄이 오면 대가야로 가자고 말하죠. 한편 할리타에게 대가야 사람들을 좋은 곳에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약속했던 도아는 불미스러운 일로 할리타를 죽이거나 대가야 사람들을 추방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할리타를 지키기로 합니다. 할리타는 도아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원망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아남은 것도 원수와 혼인하고 원수의 원수를 죽인 것도 모두 대가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해 왔었기에 무너지고 말아요. 대가야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을 직접 본 할리타는 정말 자신이 도아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저버렸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대가야인의 긍지를 지키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의지에 반했고 어머니의 바램대로 누군가의 삶을 도둑질해 살아남았으나 지키고 싶은 것은 조금도 지키지 못한 채 홀로 낯선 땅에서 자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죽인 내가 선택한 남자였죠. 졌고 싶다 하여 접어지는 마음이 아니었기에 도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진심으로 증오하게 된 할리타. 가야인들이 추방된 후 도아와 할리타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지만 대가야에 가기로 합니다. 약속보다 이르게 서라벌을 떠난 것은 봄을 못 기다려서가 아니라 이제 봄은 오지 않으리라는 걸 둘 다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소리부의 아들은 도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해 도아와 할리타를 죽이고자 하고 대가야로 향하던 두 사람의 마차를 습격합니다. 할리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도아를 보며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죽음이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할리타는 천벌을 받는데도 곁에 있고 싶다 했고 도아는 나라까지도 함께 가자 했지만 사실은 천벌을 받지도 나락에 가지도 않은 채 제자리에서 괴로워했을 뿐이었기에 할리타는 다 그만두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기로 결심해요. 할리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를 막으려던 도아의 목에 칼이 닿고 말죠. 도아는 숨이 먹기 직전까지도 할리타에게 죽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할리타는 자신의 죄로부터 멀리 달아나 그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죽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진 할리타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목숨을 부지하죠. 이후 할리타는 도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어 신라를 떠나 백제로 숨어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스스로를 저주하며 신내림을 거부하다가 죽게 돼요. 모두를 구할 순 없었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정도는 갖고 있으니 내가 죽는 걸 제일 원했던 건 내가 불행하게 가장 바랬던 건 나이니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의 모든 삶이 불행하기를 끝없이 스스로를 저주한 결과 할리타는 19번의 모든 생에서 언제나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할리타의 환생인 강령화 또한 교통사고, 협박, 감금, 폭행, 납치 이 모든 걸 다 당하며 목숨을 위협받아요. 한편 도아는 장례를 치를 시체도 없었습니다. 미도가 자기 손으로 도아를 죽이지 못한 게 억울해서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기 때문이었죠. 한으로 가득했던 도아는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귀신의 몸으로 1500년의 세월 동안 19번 환생한 할리타의 곁을 맴돕니다. 하지만 도아를 알아보는 건 1500년간 단 한 사람, 강영화 뿐이었습니다. 도아는 자신을 죽인 할리타의 환생인 영화를 죽이고 천도하기 위해 준호의 몸을 빌린 것이었지만 과거 할리타를 사랑했던 기억 때문에 쉽사리 영화를 죽이지 못해요.
할리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 도화를 사랑했던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것처럼 도화도 자신을 죽인 할리타를 사랑했던 마음을 접을 수 없었던 거였죠. 한편 강영화에게만 보이는 할리타의 환영은 영화라면 이 질긴 굴레를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과거 할리타가 도화를 죽이던 시간대로 영화를 데리고 갑니다. 할리타는 1500년간 그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강영화가 자신에게 완벽하게 동화해서 과거를 바꿔주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영화는 할리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넘겨도 후회할 일은 생길 수 있으니 난 내 현실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한편 도화는 영화를 통해 할리타가 도화를 죽인 이유를 듣게 되는데요. 할리타가 도화를 원망했지만 좋아하는 마음도 포기하지 못해서 죽었고 그 이후 스스로를 저주했다고. 도화 역시 할리타가 느꼈을 감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무너지고 스스로를 다잡던 그 모습에서 자신을 원망하던 눈빛을 잊지 못한 것도 아니었죠. 다만 그럼에도 함께 살아주길 바랬던 이기적인 사랑이었어요. 영원히 할리타의 곁에 남게 됐을 때 도화는 할리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00년간 지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할리타의 환생들을 보며 화가 났고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 곁에 남을 명분을 사라지게 하고 이 끝없는 시간을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할리타 역시 죽은 뒤에도 도화를 잊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다는 걸 알게 된 후 도화는 할리타에 대한 그 어떤 미움도 분노도 의아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후 강영화는 더 이상 할리타의 저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일은 없다고 확신하며 많이 웃으며 살아나갑니다. 드디어 할리타의 환생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된 도화는 강영화가 자신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며 더 이상 봄은 오지 않을 것 같던 과거와 달리 이제 곧 봄이 오겠군 이라는 말을 남기고 천도해요. 결국 도화는 할리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걱정 없이 가는 거죠. 이후 도화가 빙의되지 않은 한준호는 한준호의 삶을 살고 강영화는 강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과 잘 되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에서는 현생의 강영화와 한준호가 이루어지며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화가 한준호에게 빙의될 수 있었던 건 한준호가 도화와 할리타의 아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